자, 지금 뭐 어쨌든 장밋빛 일단 뭐 좋습니다. 그렇죠. 듣기는 그렇죠. 장밋빛 전망들이 계속 이 우울한 어떤 코로나 상황, 올해 이 상황들이 지금 내년에는 이제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그렇죠.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이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렇지만 매수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좀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지금도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조바심들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뭐 올해와 내년 그렇죠. 경제 일단은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IMF라고 하는 그렇죠. 국제통화기금. 자, 이쪽에서 자, 대한민국 경제 올해 코로나 정말 잘 방어했고, 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그래도 이렇게 뭐 선전을 했다 뭐 하는 요런 어떤 그 반응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자,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많은 사람들이 찾더라. 자, 그래서 올해 국내 총생산 규모에서 GDP 규모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GDP 같은 경우 12위였거든요. 자, 근데 두 계단을 오히려 올라와서 지금 세계 10위로 복귀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웠던 올 한 해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렇죠. 뭐 GDP가 뭐 두 계단을 오히려 올라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뭐 장밋빛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뭐 맨 뭐 듣고 있는 그런 골드만삭스라는 곳에서 자, 지금 한국 경제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제 그 뭐 경제 이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자, 일단 코로나 개선될 거다. 그렇죠. 코로나 개선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 개선되고 자, 더더구나 지금 무역 긴장이 완화된다. 자,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쪽만 할 수도 없고 중국 쪽만 할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어쨌든 간에 새로운 미국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뭐 그 미중 어떤 무역 갈등 이런 것들이 긴장이 상당 부분 완화될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장밋빛 이제 전망이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한국 경제는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거다. 그렇죠.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할 거다. 자, 올해도 잘했지만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일단 듣는 것만 해도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총생산 GDP 내년에 성장률 같은 경우에 3.6%로 전망을 했습니다. 뭐 대단하죠. 그래서 내년에 또 회복이 쭉 되면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2%대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거의 3.6%까지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고 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자, 한국 경제 굉장히 지금 뭐 뭐라 그럴까요? 그 펀더멘탈 자체도 좋고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 자체도 괜찮다. 자, 그렇다면 뭐 한국의 주식 일단은 보유 쪽으로 갖고 있어라. 네. 뭐 이런 그 의견들을 내면서 자, 일단은 뭐 2,800까지 갈 거다. 그래서 계속 답답했던 2,0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박스권에서 좀 벗어나서 좀 올라갈 거다. 사실 이제 뭐 그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서 뭐 소득도 올라가고 다 사실은 이제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올해와 내년 괜찮다 이런 어느 정도의 뭐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의 통화량이 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사상 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통화량들이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 쪽으로 올 텐데 어쨌든 부동산 쪽의 안전자산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들 또 부동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다들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최근에 시중 통화량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M2라고 하면 우리가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해서 뭐 지금 당장 현금 자산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이제 통화량을 얘기하는 뭐 전체 통화량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이게 지금 3,115조. 야, 어마어마하죠. 지금 3,000조를 넘어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미 3,115조 8천억 원. 그래서 지금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뭐 올 한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런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당장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금리,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을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통화 정책들을 통해서 계속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왔고요. 자, 지금 뭐 기획재정부 같은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이런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또 그렇죠. 뭐 그 많은 국민들한테 돈을 이제 이렇게 뿌리는 거죠, 사실은.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이 두 정책 다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확대 정책을 통해왔다. 당연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언제든 그렇죠. 현금화가 가능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M1이라고 해서 이제 단기 유동자금이다. 그러니까 거의 뭐 현금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얼마냐면 무려 1,118조 사상 또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조가 넘는 이 현금이 자, 정말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야, 총알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만큼 그렇죠. 뭐 이 탄창에 총알이 막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현금이 굉장히 많이 장전이 되어 있다. 자, 이 장전된 현금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만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쪽으로 쭉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우리가 보통 뭐 유동자금이다, 뭐 부동자금이다, 뭐 아직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얘기죠. 아직 투자 결정을 못한 그런 뭐 자산들이 굉장히 지금 1,000조가 지금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라는 곳에서 지금 내년에 그 기준금리에 대해서 또 예측을 했는데요. 자, 내년 기준금리 당연히 지금 현재 0.5%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이제 가장 낮은 지금 우리가 기준금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기준금리가 뭐 한 5%, 6%까지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5% 소위 말하는 우리가 0%대 기준금리를 가고 있고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도 뭐 0.8%, 0.9% 이 정도 되니까 지금 0%대 뭐 예금금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계속 유지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린다는 얘기죠. 이번에 그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만약에 인상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 요렇게 지금 예측이 된 상황에서 지금 뭐 나온 얘기여서 또 좀 더 신빙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기준금리 자체가 저금리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쪽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경제 전망만 장밋빛, 그다음에 통화량 늘어나고 금리 낮아지고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 이거는 약간의 외생 변수라고 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 안에 또 하나의 어떤 내생 변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세가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 안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전세가에 관한 부분인데 결국은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는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시나리오가 이런 거 최악의 우리가 시나리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주택임대차 입법이 시행될 7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자, 전세가가 만약에 주택임대차 입법 때문에 급등을 한다라면
전세난이 확산되지 않겠나? 자, 전세난이 확산되면 전세를 구하지 못한 분들이 그렇죠. 매수 쪽으로 돌아서면서 매매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하는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는 정말 최악의 어떤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이 지금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세가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주간 상승률로 봤을 때 지금 전국 지금 전세값이 0.27%가 올랐는데 주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3년 가장 지금 많이 올랐던 2013년에 지금 7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매매 수급 지수,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도 지금 움직인다라는, 그러니까 매매 쪽에 있어서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면 100을 넘어가는 거고 팔겠다는 사람이 많다면 100 이하로 떨어지는데 지금 전국의 매매 수급 지수가 무려 105로 5년 만에 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사겠다는 사람이 또 갑자기 전국적으로 보면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전세난의 확산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촉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 이러니까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상승을 하면 일단은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자, 서울의 전세난이 여기서 이제 날개짓을 이렇게 나비가 하면 이것이 경기권이나 인천권으로 확산이 되고 이것이 또 확산이 돼서 지방 광역권으로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이런 나비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또 하나는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 뭐 서울이나 경기, 인천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또 그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자,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풍선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게 누르면 올라가는, 지금 최근에 있는 뭐 그 부산이라든지 또 그 김포라든지 이런 쪽의 상승세가 또 풍선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역풍선 효과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비 효과나 풍선 효과를 통해서 지금 경기권이나 인천권이나 지방 광역권이 더 많이 올라가다 보면 서울과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격차가 줄어들면 다시 서울이 올라가서 역풍선 효과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혼재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하고 최근에 창원, 자,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업 경기까지 어려워지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창원까지 전국 집값이 다시 좀 들썩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 봤더니 지금 0.17%로 2013년 후에 7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아까 105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자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팔려는 사람보다 사자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건 뭐 이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전부 다. 자, 이런데 최근에 지방 청약 경쟁률 1위가 부산으로 올랐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가격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뭐 부산이 좀 조정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뭐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부산 시장이 굉장히 이제 뜨거워졌기 때문인데요. 자, 청약 경쟁률이 무려 31.67대 1, 평균이 그렇습니다. 평균이. 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뜨겁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창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무려 2억에서 3억 정도가 뛰었습니다. 자, 지금 전용 그 84제곱미터 용지 아이파크라는 그 아파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최근에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이 9억 4,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게 올 12월까지만 하더라도요, 한 7억 3천 정도 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올해 작년 12월에 지금 뭐 한 7억 정도 했던 아파트가 지금 이번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9억 4,800, 그래서 10억 클럽에 지금 들어오는 것을 초읽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 광역시까지 그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까지도 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이러다가 대세 상승장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조바심이 나요. 지금 사야 하는 걸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지금 그 뭐 질문을 주시거나 또 세미나 오시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지금 뭐 서울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인천까지 다 올라가고 있고 지방 광역시까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러다가 뭐 내가 계속 청약만 기다리다가 집 못 사는 거 아니냐,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강북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 전용 84제곱미터 뭐 33평에 줄줄이 지금 15억을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강북과 격차 줄어든 강남까지도 지금 집값이 지금 꿈틀꿈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구나 최근에는 지금 압구정 쪽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강북은 강북대로, 강남은 강남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집값 상승폭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면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조바심 때문에 좀 그 매수 쪽으로 좀 빨리 좀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